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미술을 담당하시는 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역사하고 미술이 같이 수업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알겠죠? 네. 제목은 뭐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입니다. 그죠?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미술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거고요. 저는 역사적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박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르네상스라는 말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데요. 르네상스라는 말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르네상스? 예. 르네상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알았어? 배웠어요? 훌륭하네.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부활이라는 의미예요. 재생, 새로 시작한다. 어느 시대의 부활을 말하는 걸까? 중세시대? 중세시대를 막 끝냈어. 근대시대? 근대는 아직 안 왔어. 자,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여러분 어떤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으면, 부활시키고 싶으면 가장 찬란했던 시간을 떠올리겠지. 그때가 언제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고대 로마 시대. 굉장히 번영하고 굉장히 예술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시대예요. 그때 고대 로마의 그때 우리가 누렸던 영광을, 그때 부흥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시키자라는 게 르네상스 시대예요. 그때 나왔던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할 만한 3명의 예술가와 작품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보티첼리라는 사람의 봄이라는 그림이에요. 혹시 본 적 있나요? 네. 어디서 봤어요? 인터넷. 인터넷에서. 이런 거 인터넷에서 찾아볼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데? 자, 보티첼리라는 작가의 봄이라는 그림인데 정확한 연도가 1478년도.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보여드려요. 자, 이 작가의 그림을 보면 무엇을 그린 것 같아요? 밤의 여신들. 봄의 여신들? 좋은 의견이야. 맞아. 또? 어떤 게 보여? 다현아? 사람이 보여. 지수는 어떤 게 보여? 귤. 큐피트가 보여. 귤이 보여. 좋아. 자, 가장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야? 중간에. 중간에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이야. 사랑의 신? 마리아.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부르는, 비너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프로디테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랑의 여신이에요. 왜 사랑의 여신이 중간에 있지?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부터 인물들을 한번 쭉 보자.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신이야. 얼굴이 혹시 보이니? 얼굴에 이렇게 뭘 가득 이렇게 묻고 있어. 바람. 바람의 신이야. 서풍의 신 제피로스라는 신이야.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꽃의 요정 클로리스를 이렇게, 클로리스에게 손을 댔을 때 이 클로리스가 꽃의 여신 플로라가 돼. 이렇게 보이니?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같은 여신인 거예요. 자, 오른쪽을 보자. 여기 보면은 순결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 사랑의 여신 같이 춤을 추고 있지. 그리고 여기 이 인물은 여러분에게 잘 안 보이겠지만 신발에는 날개 달린 신을 신고 있고 헤르미스. 어떻게 알았어? 그리스 로마시아 읽어봤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이지. 헤르메스가 지금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뭔가를 몰아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지금 그림에 나타나고 있어. 그림의 주제를 봐서도 고대 그리스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유행이었대.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보티첼리가 어떤 신화의 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을 따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가문의, 메디치라는 가문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는데, 자, 제목이 봄이지.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왔을 때 봄이 시작돼 꽃이 피어. 그리고 여기 있는 헤르메스는 여기 보이니? 요거? 보이니? 뭔가가 이렇게 얇은 선이 보이니?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구름이에요. 구름을 몰아내고 있어. 서풍이 불 때, 또 겨울 구름이 물러날 때 봄이 온다 라는 메시지를 새롭게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이용해서. 그걸 봤을 때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의 특징은 지금 보면은 인물의 묘사가 사진 찍은 것처럼 사실적인가요? 그렇지는 않지.
이전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사실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색한 부분이 보여져. 하지만 곡선을 굉장히 아름답게 잘 써서 그것들을 오히려 곡선으로 이렇게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시인 같은 그림이에요. 시인이 쓴 것 같은, 시 같은 그림이에요. 여러분의 교과서에도 어딘가 그 비너스의 탄생이 있을 텐데 거기도 보면은 인물이 아주 정확한 비례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곡선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이것이 보티첼리의 봄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 것 같아. 제목 혹시 알죠? 모나리자. 누구의 그림인지도 아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 천재, 그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히 화가가 아니었어. 해부학, 건축공학, 천문학, 수학, 음악, 심지어 요리, 발명, 조각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고 탐구하는 그런 호기심도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이 그림을 그렸지. 모나리자 하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이 명성에 걸맞게 도난도 당했었고요. 누군가가 케이크도 던졌었고요. 빨간 페인트도 부었었어요. 그런 역사 안에서 굉장히 잘 살아남아준, 고맙게도 잘 살아남아준 그림이에요. 실제로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요만해. 우리의 어떤, 모르겠어? 우리의 생각으로 난 처음에 보기 전까지는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요만해가지고 좀 의외였어요. 이렇게 가면은 실제로 이렇게 작은 그림이다 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모나리자라는 이름에서 모나는 누구누구 부인 이런 존칭을 일컫는 거고, 리자는 이 사람의 조콘다의 부인이었는데 엘리자베스에서 그 애칭 리자가 붙어서 모나리자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전에 봤을 때, 이전에 봄이라는 그림을 봤을 때 비교했을 때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이나요? 그 이유는 뭘까? 인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인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의견이에요. 빛. 좋아. 비례를 잘 찾아가기 시작했고, 여기 보면은 외곽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외곽선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외곽선이 그림자로 숨어버리고 있죠. 이렇게 약간 희미하게 안개가 핀 것처럼 어슴푸레하게 사라지는 이런 기법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려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던 거야. 그리고 얼굴 표정은 어때요? 자연스럽죠? 무표정인가요? 어때? 살짝 미소를 띠고 있죠. 이 살짝 미소를 띠고 있는데 이전의 그림은 얼굴의 감정을 그다지 드러내지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웃고 있는 그림, 그리고 이런 살결의 이런 질감들, 그리고 외곽선이 없어진 채로 희미하게 넘어가는 이런 것들, 이런 기법들에서 사람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느꼈던 거예요. 자, 모나리자의 그림의 비밀 중에 하나는 어딜 가나 나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눈길이에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막 가. 나를 보나 안 보나 보려고. 이 눈빛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고 있고, 또 여기서 재밌는 볼거리는 뒤에 배경인데요. 뒤에 풍경화가 펼쳐지고 있죠. 풍경화가 좌측과 우측, 우측과 좌측, 이것의 시점의 높이가 달라요. 한번 떼놓고 보면은 요 오른쪽의 이 배경은 좀 더 위에서 본 것 같은데 왼쪽의 배경은 조금 이렇게 내려가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나중에. 가까이서 봤을 때는 그 시점의 높이가 달라서 이것이 조금 더 깊이감 있는 공간을 여기서 연출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은 천지창조라는 작품입니다. 혹시 누구의 작품인지 아는가요? 미켈란젤로. 맞아, 미켈란젤로야. 굉장히 잘하네. 수준이 좀 있네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 재밌는 거 이 세 가지. 지금까지 보티첼리, 그리고 저기 다빈치,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는 셋 다 피렌체라는 마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야. 동시대에. 굉장히 축복받았지. 덕분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1000명이 넘도록 관광으로 먹고 살고 있죠. 자,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바티칸 안에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곳에 속한 작은 채플이야.
소성당이라고 해요. 성당인데 이 율리우스 2세, 당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요 미켈란젤로한테 천장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어. 근데 브라만테라는 이제 당시 건설 책임자가 추천을 한 거야. 근데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브라만테가 이 미켈란젤로를 좀 시기했대.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거든 사실. 조각가한테 이 일을 맡겨보자고 이렇게 추천을 한 거야.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어쨌든 미켈란젤로가 이거를 수락하고 그림을 자그마치 4년 동안 천장화를 그리게 됩니다. 원래는 이랬어. 파란색 배경에 금별이 있는 그런 천장이었는데 자, 여기를 한번 그림을 그려주시오 라는 부탁을 받고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더 크게 보여주고 싶은데 자, 크게 보면은 천장이 직접 가보면은 여기 꽉 찬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 일부분밖에 보여줄 수 없는데 지금 보면 이런 삼각형의 이런 것들 보이죠? 이거 천장일까? 이런 조각들 천장에 있는 조각일까? 그림이야. 조각가여서 너무나 디테일한 엄청나게 많은 스케치와 습작질과 이런 연습을 통해서 마치 조각이 살아있는 것,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조각이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공간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 아담의 탄생이라는 그림을 잠깐 봅시다. 자, 여기 어떤 순간일 것 같아? 신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 신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 오, 좋아. 만나지 못해. 만나는데 첫 만남이야. 아, 그 죽기 전에 응. 첫 만나면 죽기 딱 직전에 그 남자가 아, 그 죽기 직전에 만나는 거야? 죽기 전에 자, 좋아. 좋은 생각이에요. 자, 여기의 제목은 아담의 창조야. 자, 이 당시는, 그리고 여기는 베드로 성당이니까 그 가톨릭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았잖아? 이 가톨릭 그리스도교에서는 성경에 의하면 하느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때 하느님이 당신과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써 있는데 그 순간을 나타낸 거야.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한 이 긴장감에서 영원한 시간을 그려내고 있어.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하느님의 엄청난 힘과 그를 바라보는 인간,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하느님, 신. 이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역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니까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나셨나요? 네. 자, 박수. 네, 미술 선생님이 설명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하고 역사 선생님 내가 설명하는 르네상스 시대하고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수업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교실에 여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전공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과 문화를 훨씬 더 잘 이해할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해외여행 갔을 때 이거 그냥 그림이다가 아니고 우리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께서 이런 설명을 해줬어. 그러면 그때 다가온 게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술도 공부하고 예술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오늘 고생하신 소녀한테 박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선생님은 역사의 관점에서 르네상스하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나요? 네. 자, 여러분 교과서 86페이지 펴보실까요? 자, 89페이지 잠깐 볼게요. 89페이지에 보면 르네상스 시대 예술 작품 있죠, 그죠? 그죠? 미술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 그림을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나요? 되나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선생님이 준 QR코드 다 붙여왔죠? 네. 자, 이제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휴대폰을 꺼내서 아니면 여러분 집에 있는 탭을 꺼내가지고 QR코드를 스캔하면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